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이번 주 시장직에서 사퇴합니다. 홍 시장이 사퇴하면 대구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빚을 싼 참고 군락지를 오가는 투어버스가 운영 중입니다. 벌써부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11일 시장직에서 사퇴합니다. 자신의 SNS에 구체적인 사퇴 일정을 올리고 14일 대선 출마를 할 예정인데요. 홍 시장이 사퇴하면 대구시는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먼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1일 시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입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체적인 사퇴 일정도 올렸습니다. 홍 시장은 화요일 퇴임 인사와 수요일 책 출간,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각각 시의회와 시청 직원들에게 퇴임 인사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홍 시장이 사퇴를 하면 정장수 경제부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 10여 명도 함께 직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홍 시장의 대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이 사퇴하면 대구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 되면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부터 조기 대선 시 대구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대구시가 흔들림 없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을 얼마 전에 교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출신, 대구시정의 밝은 행정부시장을 지금 내정을 하고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시정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추진해온 대구 경북 통합과 군부대 이전, 그리고 안동댐 취수원 이전 등 굵직굵직한 사업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사퇴와 함께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나타내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이상의 대구시정 공백과 그동안 표류해온 각종 지역 현안들의 차질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원활한 국정 운영과 시정 운영이 이뤄졌다면 상당히 진척이 됐을 사안을 또다시 대선 공약으로 요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기고 조만간 시장 사퇴 후 조기 대선에 출마합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정무직 인사들도 줄줄이 사퇴합니다. 내년 7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까지 1년 이상 행정부시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시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온 각종 현안 사업들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경우 조기 대선 전국에 돌입함에 따라 재원 조달의 핵심 과제인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 기금 지원이 불투명해지고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도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차기 정부에서라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TK 신공항 사업을 대선 공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10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신공항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이뤄 내년 7월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도록 하자던 홍 시장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습니다.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모두 조기 대선에 출마하고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12.3 비상계엄 후 사퇴한 상태여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도 홍 시장의 사퇴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화되거나 상실할 우려가 큽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왔지만 논의가 중단될 상황이고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대선 전국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홍준표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 상당수가 빈선 상태가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참꽃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빛을 싼 참꽃 군락지도 이제 다음 주면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성군이 관람객들이 보다 편하게 이 참꽃 군락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을 산 아래 버스 승강장. 참꽃 군락지로 가려는 사람들이 22인승 미니버스에 탑승합니다. 이 버스는 해발 1000m 정상부에 있는 참꽃 군락지를 왕복 운행합니다. 성인 기준 편도 5,000원, 왕복 10,000원이면 편하게 참꽃 군락지가 있는 정상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는데 버스가 있어서 타고 가니까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참 편하네요. 버스는 빛을 산 임도를 따라 5.8km 구간을 굽이굽이 올라갑니다. 급경사 구간이나 급커브 코스를 여러 번 맞이하지만 임도가 잘 갖춰진 탓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상부로 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포장도로 있거든요. 지금은 포장도로 다 포장이 다 돼 있고 상당히 좋네요. 빛을 산 참꽃 군락지 투어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이용객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대의 버스가 정상부를 오르내리는데 대부분 전기 자동차여서 공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평일에는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꽃 절정기에는 저희들이 차 2대씩 5분,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꽃이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에만 2,300여 명이 이 투어버스를 이용해 정상부에 올랐습니다. 버스 운영 주체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은 참꽃 군락지 투어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자전거도 늘고 있습니다. 도심 자전거 보관대도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부산 사하구에서는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기증하는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철도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빈자리 없이 자전거로 빼곡합니다. 오래된 자전거도 눈에 띕니다. 안장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바퀴에 공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타고 와가지고 타고 갔다 지하철에 이용한다든가 지하철 아니라도 어디 이용하면서 갖다 놨다가 찾아갈 때는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간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버려진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사구가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97대. 앞선 4년 연평균 수거 대수의 2배에 달합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은 물론 절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공공시설의 훼손으로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83개 680여 대.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데 수거와 처분에만 최소 한 달이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2대를 처분했는데 수익은 8만 원에 그쳤습니다. 매각 연출로 고물상 등의 처리를 하는데 고철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각 매수업체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업체를 찾는 데도 좀 곤란했었고 업체가 기피를 하다 보니까 매각 비용도 대당 1,000원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사회적 기업과 맞서를 잡고 재활용 나눔 사업에 나섰습니다. 수거된 자전거를 수선해 저소득 가정이나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난달까지 수거된 유기자전거 16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농산물, 특히 묘목의 경우 타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염병 등의 위험이 큰 일부 묘목은 아예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요. 이 수입 금지 묘목 21만 그루를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창고로 들어오더니 종이 상자를 2개로 분리합니다. 곧장 지게차가 다가와 분리된 상자 중 밑부분에 있는 상자를 옮겨 실더니 운반 트럭에 바로 넣습니다. 중국산 수입금지 묘목을 세관에 신고도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현장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과 포도나무 묘목 등 21만 주를 밀수입한 61살 A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수입이 가능한 비슬나무로 신고한 뒤 수입이 금지된 사과, 포도나무를 상자 밑부분에 은닉한 뒤 창고에서 분리 작업을 거치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꽃은 중국에서 들어와도 묘목 밀수입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입니다. 좀 5월 달에 카네이션은 들어왔나요? 진짜 들어와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경상도에서 지방에서 막 올라오는 건데 묘목이 이런 게 국내에도 많은데 왜 거기서 들어와? 얼마나 싸서? 이들이 밀수입한 묘목은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 특히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 보세 창고 직원 등 관세 행정 주변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세관은 사과나무의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아예 수입이 금지됐지만 코로나 이후 품귀 현상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밀반입도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병 우려가 높은 품목으로 지정돼서 아예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내 유통이 됐을 경우에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 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생은 대부분 복귀했지만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구 지역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붕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시와 정부가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과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구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구 가톨릭대 병원을 제외한 대구 지역 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선 전공의 집단 행동 이전에 대구 지역 대학병원 5곳의 수련의는 총 765명. 지난달 말에는 단 32명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733명이 줄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전문의도 73명이 감소한 반면 진료 지원 간호사는 351명이 늘었습니다. 꼭 그 자리를 진료 지원 간호사로 채워지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그러면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바로 이제 넣는 이제 이런 거에서도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위험성이 나오기도 하고. 4개 대학병원에서 폐쇄되거나 축소된 병상 수도 610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정규 수술 건수는 34%, 응급수술은 21%가 줄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담당의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담당의의 처방 그리고 처치, 피드백이 늦어져서 결국 나이트 근무 때 환자의 심장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 붕괴를 잘 보여주는 상급 종합병원의 현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은 그 위상과 역할이 급격하게 소실됐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지금이라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을 개혁의 차원으로 좀 승화하자. 그리고 그 개혁이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는 보건의료 체계의 상업성을 극복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공공자원이 많은, 지금보다는 공공성이 훨씬 강한 그런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대구 보건단체들은 병원 이송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의사 인력 수급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연간 1,200만 명의 시민이 찾는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법안 심사소위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이 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이 개정 법안 통과 전망이 밝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두류공원. 연간 1,26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구의 대표 공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으로 대구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오락 등 관광자원의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 전망대와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놀이시설 이월드, 야외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수영장, 대구 시민 정신을 보여주는 228 자유광장 등 다양한 시설은 두류공원의 활용도와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도 열리는데 치맥 페스티벌의 경우 100만 명이 찾는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대구시 재정 여건상 두류공원과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이 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 두류공원의 국가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2016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 지정과 정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로 인해 아직 전국에서 국가도시 공원 지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 이에 권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도시 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그 의미를 살려서 정말 지역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는 그런 좋은 공원, 명품 공원, 그 첫 작업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빨리 통과시키겠습니다. 권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고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 개정 법안 통과 전망도 밝습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류공원과 함께 인천 소래염전, 부산 낙동강하구, 광주 중앙근린공원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이 생활방법용 CCTV 65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생활방법용 CCTV는 구지면 창리 등 주민이 요청한 지역 15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에 설치를 시작하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CCTV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24시간 모니터링에 활용됩니다. 달성군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32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주요 도시철도 역사 10곳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공유 우산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10개 장소는 반월당역과 중앙로역, 동대구역과 청라 언덕역, 명덕역 등입니다. 공유 우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양산의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 펴다를 다운로드한 뒤
우산을 대여해 사용하고 원하는 장소에 반납하면 됩니다. 달서구가 2025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달서구는 올해 1,794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4,299개를 만듭니다. 이 기간 이른바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를 핵심 추진 전략으로 삼아 기업 혁신 주도형 일자리를 육성하고 청년과 지역 맞춤형 미래 일자리를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특히 자격증 응시로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제조 품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면 고용률이 64.1%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구시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아이들이 응급실 방문 없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된 병원은 달서구의 열린아동병원과 북구의 우리아이야 동병원으로 이들 병원은 지역사회 내 어린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와룡산 일대에서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산불 합동 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50여 명이 참여하여 산불 발생을 가장한 실전 훈련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달서구는 제12화 달서가족 축제에 참가할 450팀의 가족을 모집합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5일 후림 강나루공원에서 개최되며 각 동별로 4개의 팀을 구성해 팀 대항 명랑 운동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가족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창의용합교육원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체험과 실험 중심의 다양한 과학 행사를 운영합니다. 교실에서 함께하는 과학의 달과 어서 와요 밤하늘의 별 이야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는데요. 이 헬기는 대구 동구가 민간 업체에서 빌린 걸로 제작한 지 44년이 된 노후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노후한 진화 헬기가 산불 현장 등에 투입됐다가 추락하는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